9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오늘 강원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으며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강원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15도, 오후 예상 최고기온은 27도입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생태환경교육에 교육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동참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강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금 바로 진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영상미원회가 강원도 영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나리오 창작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멘토링 등 영화 시나리오 제작을 배울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시나리오 창작개발 프로젝트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첫 생명협동교육관이 생명협동조합 발상지인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이 내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원주 지역 생명협동교육관 개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주관 올해 원주 최근 평생학습 대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집니다. 행복한 책 만남, 즐거운 평생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평생교육 특강, 공연, 인쇄문화의 꽃 고파나 전시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시립중앙도서관 1층 강당과 원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세계 농수산업기술상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전국 최초 디지털 농촌 지도사업 관리 시스템인 이센터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역 특화 작목 개발, 횡성 8대 명품 농산물 고품질화 기술 지도,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농업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검정과 미생물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름 휴가철에 영월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영월을 찾은 전체 관광객은 23만 5,97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7월 대비 42%,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영월군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홍보를 진행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생태환경교육에 교육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동참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강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금 바로 진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강사명 기획조정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원 생태환경교육인 지금 바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는데요. 우선 네. 강원 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강원도 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생태환경 재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시민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지난 1월에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지금 바로 행동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는 것을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 SK그룹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 후에 앱을 활용하여 QR코드를 찍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생태환경교육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노력으로 모아지는 마일리지는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세계시민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 함께 지금 바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예, 강원도 교육청과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이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이 협동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겠습니다. 예, 예.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3월부터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분석하여 초등, 중등에 제공할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예술교육과 접목하여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초등학교 교재 개발은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중학교는 전 세계 다양한 환경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토의,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세계 시민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개발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개발된 교재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전문 강사단이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방문해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바로가 기후 위기와 생태 환경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참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올해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서 원주 지역 3개 학교만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학교가 참여할까요? 예. 생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난 6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실천 도구로 활용하는 이번 교육 모델에 관심 있는 학교를 공모하였고 3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을 모시고 7월에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평소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교나 담당 선생님이 지원했으니까 하반기 시범 운행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8일에는 담당 부서에서 버들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응원했고, 10월과 11월에는 샌마루초, 만정초 두 학교를 방문해 시범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지구 생각하면서 환경 재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번 예. 프로젝트와 또 QR코드 교재를 이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유도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9월 중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텐데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배운 내용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쉽고 간단한 과제들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수시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6개 생활환경교육 도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잔반제로,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후 분리수거하기, 개인컵 사용으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고 계단 이용하기, 환경 관련 뉴스, 도서에 관심을 갖는 환경 캠페인, 알루미늄 캔 눌러서 버리기 등 쉽고 재미있는 실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천 과제는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생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토의 토론, 문화예술 수업 등으로 학교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일상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립된 마일리지는 어떻게 쓸까요? 예, 적립된 마일리지는 12월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환경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치료비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환경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연말 시험 운영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의 이름으로 따뜻한 기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결과까지도 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9월 7일 버들중학교를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네.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교 곳곳에 과제 수행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고, 이를 오가면서 보는 학생들의 관심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만종초등학교, 11월에는 샌마루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주 예, 지역 3개 학교가 참여하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도내 학교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기부 행사와 함께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시범 프로젝트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시범 운영에 참여한 학생, 교사, 학교의 이야기 듣고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여러 기관과 함께 성과를 분석하고 2022년 도내 학교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환경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영동 지역에는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모델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고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강사명 기획조정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영상위원회가 시나리오 창작개발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강원도의 영상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영상위원회가 진행하는 시나리오 창작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 강원영상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원영상위원회가 도내 영화인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오는 9월 17일까지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강원도민인데요. 도내 주민 등록자거나 도내 소재 재학생, 휴학생이면 됩니다. 네, 30분 이내에 단편 극영화 시나리오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총 15명의 참가자를 선정하는데요. 선정된 참가자에 대한 혜택으로는요. 단편 시나리오 창작 활동비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멘토링은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놉시스 작성법 등의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시나리오를 담은 작품집도 발간할 예정인데요. 시나리오 작품집에 수록되는 시나리오는 저작권에 등록되고요. 또 제작 워크숍을 열어서 2개의 작품 제작을 지원해 완성도 있는 영상 제작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강원도 내 영상인 혹은 예비 영상인을 위해 진행하는 이 사업의 주체 강원영상위원회는요. 지난 2011년 강원문화재단의 영상 지원팀으로 설립됐는데요. 강원도 영상문화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인 단신의 프로젝트의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이 한자로 짧은 단입니다. 그 시내 영화, 그 짧은 영화를 지원한 단편 영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강원 단신의 시나리오 창작 개발 프로젝트는 강원도 예비 영상인을 대상으로 단편 시나리오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영화인을 멘토로 지정해 완성도 높은 단편 시나리오 개발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코로나 시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상인들에게 시나리오 창작 활동비와 멘토링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인 시나리오를 통해 많은 강원도 영화가 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영화의 시작이고 단편 영화는 영화인들의 첫 출발을 알리는 순간과 같은데요. 내일의 영상 산업을 이끌어갈 강원 영상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지원 대상의 심사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지원 혜택을 받을 15명을 뽑기 위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심사는 독창성, 발전 가능성, 완성도, 기여도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독창성은 제출한 시나리오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은 이 단편 시나리오 창작 지원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제출한 시나리오나 시놉시스의 구성과 내용이 체계적인지를 완성도 기준에서도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여도 항목은요. 내용에 도내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원도 소재를 활용했는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이 항목에 따라서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17일 접수기간 전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외에도 강원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영상위원회 김성태 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단편 시나리오 완성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단편 시나리오 작품집 발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인당 창작 지원비로 7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단신에는 시나리오 창작 개발 프로젝트가 단편 영화 지원에 해당되고요. 강원영상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장편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영화학교를 통해 도내 영화인 교육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상문화 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내에 작은 영화관 대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도내 작은 영화관을 대관하는 이벤트인 끼리끼리 시네마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기도 한데요. 끼리끼리 시네마는 도내 작은 영화관을 대관해서 가족, 연인, 직장 동료와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극장 방문에 불안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도내 작은 영화관의 관람객 확대와 극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9월 22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당첨자는 9월 27일에서 28일에 발표합니다. 10월 한 달간 횡성시네마, 영월시네마, 홍천, 평창시네마를 비롯해서 8개의 작은 영화관에서 진행되니까요. 영화 관람이나 영상산업에 관심 많은 분들은 강원 영상위원회 소식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생명협동교육관이 협동조합 발상지인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이 내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원주 지역 생명협동교육관 개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 황도근 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적 경제의 성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반 시설이 속속 확충되고 있죠. 이 국내 첫 생명협동교육관이 내일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관하게 됐나요? 예, 한 4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6월에 준공해가지고 이제 내부 시설 또 인력 채용해서 내일 개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생명협동교육관이 설립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네.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2019년 말까지 1년에 10,000명 넘게 네. 협동조합 관련 또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관련해서 다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제 의당 장일순 선생 때문에 이제 여기가 본향이 된 거죠, 고향이. 사상적.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숙박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원주시하고 상의하다가 보니까 이 생명협동교육관을 좀 만들게 됐죠. 약간 연소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장일순 선생의 생전에 어떤 업적을 이끌어왔을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4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네. 젊으셨을 때 대성고등학교 설립한 이제 교육운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형협동조합운동, 그다음에 지학순주교님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말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사상을 기초로 한 한살림운동이라고 먹거리 운동이 있죠. 네. 이게 마지막에 가장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운동은 요즘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아주 좋은 관계인 공생 공존해야 된다는 생명사상이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무의당 학교의 확장판이라고 그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협동교육관이 그럼 지역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원주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은 원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이런 자연과 더불어 하는 생태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바로 옆에 치악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학교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운동이라는 건 원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니까 그거를 갖다 접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전국에도 무의당 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로 연수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을 열게 된 생명협동교육관이 원주시 소유 건축물이었던 행구동의 옛 웨딩 콘테를 리모델링해서 중축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계획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약 30억, 리모델링비만 30억 좀 넘게 들었고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시설을 보시면 원래 웰딩 콘텔에 있던 숙소 18개를 저희가 다 리모델링 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과 1층에 공유 주방과 무의당 장희순 선생 기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된 건물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네. 예, 그 1층에 교육장이 들어가 있고요. 세미나실하고. 네. 2층에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 카페가 있는데요. 네.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앞으로 큰 광장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원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생명과 어떤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그 광장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식당, 카페 말씀해 주셨고 이런 편의시설과 또 외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방문 시에 이 이용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거 없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그렇고. 네. 그래서 홈페이지가 개관식과 더불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생명협동교육관을 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네. 시설 이용을 다 할 수 있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세미나실, 교육장, 그다음에 숙소는 특히 이제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할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아마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 뜨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주시에서 그동안 지역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최근에도 무의당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이 원주에서 추진됐죠. 어떤 네.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꾸준히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무의당 선생님 작품을 이용한 전시가 좀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게 10년 넘게 무의당 선생의 사상을 기초로 한 무의당 학교가 봄, 가을로 이루어졌죠. 네. 최근에는 특히 기후위기 문제나 그런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 100여 분이 넘게 전국에서도 같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원주시에서 무실동 쪽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아마 민주 생명 기념관이 또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주가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명의 본향으로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국내 첫 생명협동교육관이잖아요. 향후 운영 계획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주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시고 또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이런 생명과 협동의 시대 정신을 안고 있는 교육관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주목받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의당 장희순 선생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전국이 잘 이해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협동교육관 황덕은 관장이었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원주 KBS 방송은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혜린이었습니다.